안녕하세요. 아하 요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37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대비 기출문제 분석 실전 모의고사 7탄 필기시험 문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합쳐 총 80문제가 출제되며 시험시간은 90분입니다. 필기시험은 1번부터 35번까지 35문제 중 21문제 이상을 맞아야 합격입니다. 실기시험은 36번에서 80번까지 45문제 중 27문제 이상을 맞아야 합격입니다. 필기도구 준비하시고요. 필기시험 35문제 시작합니다. 긴장하시고 풀어보세요. 문제풀이 시작! 1번 노인과 가족관계의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남편이 퇴직으로 부부간의 관계는 수직적인 관계로 전환된다. 수직적인 관계 아니죠? 동반자로 전환된다. 퇴직으로 남편의 역할이 가정으로 돌아옴에 따라 부부간의 관계가 동반자로 전환된다. 2. 노인 스스로 성적 관심과 욕구 충족을 금기시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가져야 한다 아니죠? 바꾸어야 한다. 노인 스스로나 사회적으로 노인이 성적 관심과 욕구 충족을 금기시하는 태도를 바꾸어야 한다. 활기찬 노년을 위해 활발한 성생활을 유지하는 것도 필요하다. 3. 최근에 자녀가 노인 부모와 함께 살면서 부양을 하는 수정 확대 가족이 나타났다. 함께 살면서 아니죠? 근거리에 살면서. 수정 확대 가족의 정의는 아주 중요합니다. 시험에 여러 번 나왔었습니다. 최근에 자녀가 노인 부모와 근거리에 살면서 부양을 하는 수정 확대 가족이 나타났다. 4. 노인은 손자녀의 긍정적인 자아 형성에 기여할 수 없다. 없다 아니죠? 기여할 수 있다. 손자녀는 노년기에 활기와 탄력을 제공하며 노인은 손자녀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쏟을 수 있어 손자녀의 긍정적인 자아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 5. 형제 자매 관계는 상호 이해와 동조성이 강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노년기에 이르면 과거에 존재했던 경쟁심이나 갈등이 줄어들고 상호 이해와 동조성이 강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 정답은 5번. 형제 자매 관계는 상호 이해와 동조성이 강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2번. 치매, 중풍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 급식, 요양,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며 입소 정원이 9인 이하인 노인복지시설은 1. 양로시설. 양로시설이란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2. 노인 공동생활 가정이란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하지요. 3. 노인복지주택이란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하거나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 생활지도, 상담,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1번, 2번, 3번은 노인주거복지시설이죠. 노인주거복지시설. 따라서 정답과는 관련이 없고요. 4. 노인요양시설이란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이 필요한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요양과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입소자 10인 이상의 시설이죠. 입소자 10인 이상. 5.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이란 치매, 중풍 등 치매. 질문에 나왔죠? 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이 필요한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급식, 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입소자 9인 이하의 시설을 말하지요. 따라 정답이네요. 정답은 5번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 4번과 5번은 노인 의료복지시설이라고 합니다. 노인 의료복지시설. 2번의 정답은 5번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 (3번) 국제연합이 유엔 총회에서 채택한 노인을 위한 원칙 중 다음은 어떤 원칙과 관련 있는가? 존엄과 안전 속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 착취와 육체적, 정신적 학대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나이, 성, 인종이나 민족적 배경, 장애, 지위에 상관없이 공정하게 대우받아야 한다. 1. 독립의 원칙. 독립의 원칙에는 노인 본인이 소득은 물론 가족과 지역사회의 지원을 통하여 식량, 물, 주택, 의복, 건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문의 내용과는 관련 없죠? 2. 참여의 원칙. 사회에 통합되어야 하고 노인 복지 정책이 형성과 시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지식과 기술을 젊은 세대와 공유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문의 내용과 관련 없습니다. 3. 보호의 원칙. 사회문화적 가치체계에 따라 가족과 지역사회의 보살핌과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문 내용과 관련 없죠? 4. 자아실현의 원칙. 노인이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관련 없지요? 5. 존엄의 원칙. 지문을 보면 답이 보이죠? 지문의 내용과 같습니다. 정답은 5번 존엄의 원칙. (4번)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장기요양보험 사업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관장한다. 고용노동부 장관 아니지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장한다. 장기요양보험 사업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장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는 근로복지공단이다. 근로복지공단 아니지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3. 장기요양급여에서 주야간보호는 재가급여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재가급여란 가정에서 생활하며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신체활동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을 말합니다. 4. 시설급여를 이용하면 15%, 재가급여를 이용하면 20%를 본인이 부담한다. 반대로 됐지요? 시설급여를 이용하면 20%, 재가급여를 이용하면 15%를 본인이 부담한다. 5.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비급여 항목까지 무료이다. 아닙니다. 비급여 항목은 전액을 본인이 부담한다. 따라서 정답은 3번 장기요양급여에서 주야간보호는 재가급여에 해당한다.
5번. 다음 중 장기요양 인정서에 포함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수급자 희망급여. 표준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에 포함된 내용이지요? 따라서 아니고요. 2. 장기요양 서비스 목표. 역시 표준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3. 본인 부담률. 표준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에 포함된 내용이죠. 4. 이용 가능한 한도액. 표준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따라서 1번부터 4번까지는 표준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에 포함된 내용이지요. 따라서 1번부터 4번까지는 정답이 아니고요. 5번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와 내용. 맞습니다. 장기요양 인정서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와 내용. (6번) 다음 중 노인장기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분류 가와 내용 나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1. 가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나 신체 인지 향상 프로그램. 신체 인지 향상 프로그램은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의 내용이 아니라 기능회복 훈련 서비스의 내용이지요. 기능회복 훈련 서비스의 내용이 신체 인지 향상 프로그램입니다. 따라서 1번 아니고요. 2번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의 내용에 일상 업무 대행이 있습니까? 아니죠. 일상 업무 대행은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입니다.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 따라서 2번도 아니고요. 3.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에 의사소통 도움이 있습니까? 아니죠. 의사소통 도움은 정서지원 서비스입니다. 정서지원 서비스. 따라서 3번은 아니죠. 4. 정서지원 서비스의 내용에 말벗, 격려, 위로가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고요. 5. 방문 목욕 서비스의 내용에 목욕 도움이 있습니까? 아니죠. 목욕 도움은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입니다.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방문 목욕 서비스의 내용에는 방문 목욕이 있습니다. 방문 목욕. 헷갈리면 안 됩니다.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에 목욕 도움이 있고요. 방문 목욕 서비스에 방문 목욕이 있습니다. 6번의 정답은 4번. 정서지원 서비스 내용에는 말벗, 격려, 위로. (7번) 효율적인 의사소통 기법을 활용하여 대상자와 관계를 형성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대상자의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안위를 도모하는 요양보호사의 역할은 1. 숙련된 수발자. 숙련된 수발자란 숙련된 요양보호 서비스에 대한 지식과 기술로 대상자의 불편함을 경감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여 대상자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문제의 내용과는 관련 없죠? 2. 정보 전달자란 대상자의 신체, 심리에 관한 정보를 가족, 시설장 또는 관리 책임자, 간호사, 의료기관의 의료진에게 전달하며 필요시 이들의 지시사항을 대상자와 그의 가족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련 없습니다. 3. 관찰자란 맥박, 호흡, 체온, 혈압 등의 변화와 투약 여부, 질병의 변화에 대한 증상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변화까지 관찰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련 없죠? 4. 말벗과 상담자란 문제의 내용과 같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소통 기법을 활용하여 대상자와 무엇을? 관계를 형성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대상자의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안위를 도모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답이죠? 5. 동기유발자란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나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대상자가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동기를 유발하며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문제의 내용과는 관련 없습니다. 따라서 7번의 정답은 4번 말벗과 상담자. 8번 다음은 시설생활 노인 권리보호를 위한 윤리 강령 중 어떤 권리에 대한 설명인가?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환기, 온도, 습도, 소음, 채광, 조명, 청소 상태 등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비상 상황에 대비한 비상연락 장치를 필요한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1.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권리. 개별화된 서비스와는 관련이 없지요? 2.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맞습니다. 가정과 같은 환경, 안락한 환경이지요? 안락한 환경. 비상 상황에 대비한 비상 연락 장치를 설치하는 것. 안전한 생활 환경이지요? 안전한 환경. 따라서 정답은 2번이고요. 3. 사생활과 비밀보장에 관한 권리. 사생활 비밀보장과는 관련 없습니다. 4.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지문의 내용과 관련 없죠? 5. 차별 및 노인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차별이나 노인학대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따라서 8번의 정답은 2번.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9번) 다음 사례에서 볼 수 있는 노인학대 유형은 집에서 늦은 저녁 식사를 하고 소파에 앉아 쉬고 있는 시어머니께 에이 꼴도 보기 싫은데 빨리 방에나 들어가지 왜 거기 앉아 있는 거야? 죽치고 앉아 있지 말고 빨리 들어가요. 라고 소리를 질렀다. 1. 방임. 방임이란 부양 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하거나 포기하여 노인에게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지문의 내용과 관련 없지요? 2. 유기란 스스로 독립할 수 없는 노인을 격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문의 내용과 관련 없습니다. 3. 신체적 학대란 물리적 힘이나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련 없죠? 4. 정서적 학대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지문에서 시어머니께 에이 꼴도 보기 싫은데 라고 하던가 죽치고 앉아있지 말고 빨리 들어가라고 소리를 질렀죠. 이것은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정서적 학대. 5. 경제적 학대란 노인이 자산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노동에 대해 합당한 보상을 하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지문의 내용과 관련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정서적 학대.
10번. 다음과 같은 대상자의 행위 중 시각적 성희롱에 해당하는 것은 1. 특정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한다. 특정 신체 부위를 노출하는 행위는 시각적 성희롱이죠. 시각적 성희롱. 2. 음란한 농담을 자주 한다. 음란한 농담은 말로 하겠지요. 언어적 성희롱입니다. 언어적 성희롱. 3. 뒤에서 껴안는다. 육체적 성희롱. 육체적 성희롱. 4. 외모에 대한 성적인 평가를 한다. 평가는 말로 하겠죠. 언어적 성희롱. 5. 신체 일부를 밀착하거나 잡아당긴다. 육체적 성희롱이죠. 육체적 성희롱. 따라서 질문에 시각적 성희롱에 해당하는 것은 1번 특정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한다. (11번) 다음 중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의 역할로 옳은 것은 1. 장기요양 인정신청. 장기요양 인정신청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 대상자가 공단에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소견서를 첨부하여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를 제출한다. 따라서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의 역할이 아니죠. 2. 장기요양 급여 비용 지급은 공단이 합니다. 따라서 정답 아니고요. 공단은 장기요양 기관으로부터 재가급여 비용 또는 시설급여 비용을 청구받은 경우 이를 심사하여 장기요양에 사용된 공단 부담금을 당월 장기요양 기관에 지급한다. 3. 장기요양 등급 최종 판정. 최종 판정은 등급판정위원회에서 하죠. 등급판정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1차 판정 결과를 심의하여 장기요양 인정 여부 및 장기요양 등급을 최종 판정한다. 따라서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의 역할 아닙니다. 4. 장기요양요원 권리침해 상담 및 지원.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의 역할 맞지요?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에서는 장기요양요원이 권리침해에 관한 상담 및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4번이 정답이고요. 5.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은 장기요양 기관이 하죠.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할 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작성한 표준 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장기요양 기관이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의 기능 상태와 욕구 평가를 하고 평가 내용을 바탕으로 수립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답이 아니죠? 정답은 4번 장기요양요원 권리침해 상담 및 지원. (12번) 요양보호사의 윤리적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방문 시 대상자가 없으면 일단 방에 들어가 다음 방문일을 적어 메모로 남긴다. 방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방문 시 대상자가 없으면 방에 들어가지 말고 다음 방문일을 적어 메모로 남긴다. 2. 방문 일정 변경 시 사전에 연락하여 양해를 구한다. 맞습니다. 사정이 있어 늦거나 방문일을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연락하여 양해를 구해야 합니다. 3. 사정이 어려운 대상자의 본인 부담금을 할인한다. 안 되죠? 본인 부담금을 할인하거나 추가로 부담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4. 서비스 내용과 방법이 확실하지 않을 때에는 요양보호사가 결정한다. 안 됩니다. 시설장에게 도움을 청한다. 5. 개인 사정으로 방문하기 어려울 경우 동료 요양보호사에게 개인적으로 부탁한다. 안 됩니다. 타인이 근무를 대신하거나 자신이 근무를 대신해달라고 요구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따라 정답은 2번. 방문 일정 변경 시 사전에 연락하여 양해를 구한다. 13번. 대상자의 보호자가 기저귀 재사용을 요구할 때 요양보호사의 윤리적 태도로 옳은 방법은 1. 보호자의 요구대로 기저귀를 재사용한다. 안됩니다. 사용했던 기저귀를 다시 쓸 수 없는 이유를 보호자에게 설명한다. 2. 오염이 덜한 기저귀는 재사용하겠다고 한다. 재사용하면 안됩니다. 3. 기저귀를 자주 갈아주지 않으면 대상자에게 해롭다고 한다. 맞습니다. 재사용하지 않고 그 이유를 잘 설명해야죠. 4. 잘못된 요구이므로 무시한다. 무시하면 안 되고요. 할 수 없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일수록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5. 대상자에게 알리고 서비스를 중단한다. 서비스를 중단하는 것은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이 아니고 기관 차원의 대처 방법입니다. 사용했던 기저귀를 다시 쓸 수 없는 이유를 보호자에게 잘 설명하고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에는 기관 차원에서 요양보호 서비스를 이어갈 수 없음을 알린다. 따라 정답은 3번. 기저귀를 자주 갈아주지 않으면 대상자에게 해롭다고 한다. 14번. 다음은 근골격계 질환 발병 단계별 특징 중 몇 단계에 해당하는가? 작업 시작부터 통증이 나타남. 하룻밤 지나도 통증이 지속되며 잠을 방해함. 반복적 작업 능력이 낮아짐. 몇 주 혹은 몇 달간 지속되며 악화와 회복이 반복됨. 근골격계 질환은 3단계로 나뉘죠. 4번과 5번은 아니고요. 1단계. 1단계에는 작업 중 통증이 있고요. 피로감을 느낌. 하룻밤 지나거나 휴식을 하면 증상이 없어짐. 작업 수행 능력에는 변화가 없음. 며칠 동안 지속되며 며칠 동안이죠. 며칠 동안 지속되며 악화와 회복이 반복됨. 1단계는 아니죠. 2단계. 지문의 내용은 바로 2단계입니다. 2단계가 정답이고요. 3단계. 3단계에는 휴식 중이거나 일상적인 움직임에도 통증이 나타남. 휴식 중에도 통증이 나타나고요. 하루 종일 통증이 있으며 잠을 방해함. 하루 종일 통증이 있다. 세 번째, 가벼운 작업 수행에도 어려움을 느낌. 가벼운 작업에도 어려움을 느낌. 몇 달 동안 혹은 몇 년간 지속됨. 따라서 정답은 2번. 지문의 내용은 2단계입니다. 15번. 요양보호사가 시설로부터 업무상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대처 방법은 1. 시설을 퇴사한다. 적절한 대처 방법이 아니죠. 2. 동료 요양보호사에게 자문한다. 동료 요양보호사 아니고요. 관련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3.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에 상담을 신청한다. 맞습니다. 요양보호사는 장기요양요원이지요.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에서는 장기요양요원이 권리침해에 관한 상담 및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고요. 4.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법적 처리 방안을 알아본다.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노인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학대받은 노인이 발견, 상담, 보호, 노인 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를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관련 없지요?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구제 방법을 알아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 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을 말합니다. 따라서 관련 없습니다. 15번의 정답은 3번. 장교양 요원 지원센터에 상담을 신청한다. 16번. 다음의 방법으로 관리해야 하는 감염성 질환은 처방받은 연고를 밤에 바른 뒤 다음날 아침에 씻어낸다. 사용한 침구류는 뜨거운 물에 세탁하여 햇볕에 충분히 말린다. 가족들도 반드시 함께 치료를 받는다. 1. 옴. 지문의 내용은 옴에 대한 설명이지요. 옴이란 옴 진드기가 정상 체온이 피부 표면에 1분에 2.5cm씩 이동하면서 굴을 뚫어 그 속에 서식하며 피부병을 유발하는 질환입니다. 따라서 옴 진드기가 가장 활동적인 밤에 약을 바르고 다음날 아침에 씻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가족들도 반드시 함께 치료를 받아야죠. 가족 또는 동거인 등 신체 접촉이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동시에 함께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16번의 정답은 1번 옴이고요. 2. 머린니는 일주 간격으로 2회 약물 치료 후 약물과 함께 제공되는 빗으로 빗질을 하여 남아있는 사체, 석회를 제거하게 됩니다. 3. 피부 건조증이란 노화에 따라 피부 외층이 건조해지며 거칠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4. 대상포진이란 수두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에 의하여 피부와 신경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을 말합니다. 5. 아토성 피부염이란 심한 가려움증을 동반하고 만성적으로 재발하는 피부 습진 질환이지요. 따라서 16번의 정답은 1번 옴. 17번. 다음 중 욕창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몸에 꽉 끼는 옷을 입힌다. 꽉 끼는 옷 아니죠? 몸에 꽉 끼는 옷과 단추 달린 스커트나 바지는 입지 않는다. 2. 혈액순환 증진을 위해 뜨거운 물주머니를 대어준다. 뜨거운 물주머니 안됩니다. 뜨거운 물주머니는 피부에 화상을 입힐 수 있으므로 조심한다. 3. 압력이 집중되지 않도록 하루에 2번 몸을 돌려 눕힌다. 2번 아니지요? 침대에서는 적어도 2시간마다, 의자에서는 1시간마다 자세를 바꾸어 준다. 4. 청골 부위 욕창 예방을 위해 도넛 모양의 베개를 사용한다 아니지요? 청골 부위 욕창 예방을 위해 도넛 모양의 베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오히려 압력을 받는 부위의 순환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삼간다. 사용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5. 피부에 오염물질이 묻어 있으면 미지근한 물로 씻고 말린다. 맞습니다. 피부에 습기가 있거나 오염물질이 묻어 있으면 재빨리 부드러운 천이나 스펀지, 자극이 없는 비누,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여 씻고 말린다. 따라서 정답은 5번. 피부에 오염물질이 묻어 있으면 미지근한 물로 씻고 말린다. 18번. 요양보호사의 결핵 환자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결핵균에 감염된 사람으로부터 수혈하였을 때 감염된다. 수혈 아니죠? 결핵균에 감염된 사람이 대화, 기침 또는 재채기를 할 때
결핵균이 섞인 미세한 가래방울이 일시적으로 공기 중에 떠있게 되는데 주위 사람들이 숨을 들이쉴 때 그 공기와 함께 폐 속으로 들어가 감염된다. 2. 결핵에 걸린 대상자와 접촉했을 때에는 즉시 요양보호를 중단한다. 아닙니다. 결핵에 걸린 대상자와 접촉했을 때에는 병원 또는 보건소를 방문하여 결핵 감염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결핵에 의심되는 대상자를 돌볼 때에는 방독면을 착용해야 한다. 방독면 아니지요? 결핵이 의심되는 대상자를 돌볼 때에는 보호장구, 마스크나 장갑 등을 착용해야 한다. 4. 결핵은 호흡기를 통해 감염되므로 결핵에 걸린 대상자가 사용하는 물건을 함께 쓰는 것은 괜찮다. 맞습니다. 5. 일주 이상의 기침, 발열, 체중 감소, 수면 중 식은땀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결핵 검사를 받는다. 일주 이상 아니고요. 2에서 3주 이상 2에서 3주 이상 기침, 발열, 체중 감소, 수면 중 식은땀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결핵 검사를 받는다. 따라서 정답은 4번. 결핵은 호흡기를 통해 감염되므로 결핵에 걸린 대상자가 사용하는 물건을 함께 쓰는 것은 괜찮다. (19번) 다음 중 노인성 질환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신장이 소변 농축 능력과 배설 능력이 저하된다. 맞습니다. 신장이 소변 농축 능력과 배설 능력이 저하되어 약물 성분이 신체 내에 오래 남아 중독 상태에 빠질 수 있다. 2. 약물에 둔감하게 반응한다. 둔감하게 아니고요. 민감하게 반응하지요. 노인은 젊은 사람보다 약물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약물을 사용할 때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 3. 하나의 질병에 걸리면 다른 질병을 동반하지 않는다. 아니죠? 동반하기 쉽다. 하나의 질병에 걸리면 다른 질병을 동반하기 쉽다. 4. 증상이 뚜렷하여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구분하기 쉽다. 아니죠? 증상이 거의 없거나 애매하여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구분하기 어렵다. 5. 원인이 명확한 급성 퇴행성 질환이 대부분이다. 아닙니다. 원인이 불명확한 만성 퇴행성 질환이 대부분이다. 따라 정답은 1번. 신장이 소변 농축 능력과 배설 능력이 저하된다. (20번) 다음 중 욕창이 단계별 증상으로 옳은 것은 1. 1단계 표피는 정상이나 표피에 생긴 홍반이 1시간 이내에 없어지지 않는다. 1시간 아니고요. 30분이죠. 30분. 욕창 1단계에서는 표피는 정상이나 표피에 생긴 홍반이 30분 이내에 없어지지 않는다. 2단계 피부가 분홍색이나 푸른색을 띠고 누르면 일시적으로 없어져 하얗게 보이고 열감이 있다. 2단계가 아니고 1단계의 증상이죠. 3. 2단계 피부가 벗겨지고 물집이 생기고 조직이 상한다. 맞습니다. 4. 3단계 뼈와 근육까지 괴사가 진행된다. 3단계가 아니고 4단계지요. 5. 4단계 깊은 욕창이 생기고 괴사 조직이 발생한다. 4단계가 아니고 3단계의 증상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2단계 피부가 벗겨지고 물집이 생기고 조직이 상한다. (21번) 대장암 대상자의 식사요법으로 옳은 것은 1.
자극을 주는 찬 음식을 즐긴다. 즐기면 안 되겠죠? 자극을 주는 찬 음식을 피한다. 2. 통곡식, 생채소, 생과일 섭취를 제한한다. 제한한다 아니고요. 권장한다. 통곡식, 생채소, 생과일 섭취를 권장한다. 3. 가공식품과 훈연식품을 즐긴다. 아니죠? 가공식품과 훈연식품을 피한다. 4. 하루에 6에서 8잔 생수를 마신다. 맞습니다. 5. 식물성 식품이 섭취를 줄이고 동물성 지방 섭취를 권장한다. 반대로 됐지요? 동물성 식품이 섭취를 줄이고 식물성 지방 섭취를 권장한다. 따라서 정답은 4번. 하루에 6에서 8잔 생수를 마신다. (22번) 다음이 증상과 관련 있는 질환은 동공이 백색 혼탁, 불빛 주위에 무지개가 보임, 밤과 밝은 불빛에서의 눈부심, 통증이 없으면서 점차 흐려지는 시력. 1. 녹내장. 녹내장이란 안압, 즉 눈이 압력의 상승으로 시신경이 손상되어 시력이 점차 약해지는 질환을 말합니다. 관련 없고요. 2. 백내장. 맞습니다. 수정체가 혼탁해져서 동공이 백색 혼탁이지요. 빛이 들어가지 못하여 시력 장애가 발생하는 질환이다. 3. 결막염. 안구를 외부에서 감싼 조직인 결막에 염증이 발생한 것을 말합니다. 관련 없죠? 4. 야맹증.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들어갈 때 적응을 하지 못하거나 희미한 불빛 아래나 어두운 곳에서 사물을 분간하기 어려운 증상을 말합니다. 아니죠? 5. 안구 건조증. 아니고요. 따라 정답은 2번 백내장. (23번) 다음 중 당뇨병의 치료 및 예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공복 시 운동할 때 고혈당에 대비한다. 고혈당 아니지요? 저혈당에 대비한다. 저혈당. 공복 시 운동하거나 장기간 등산 시에는 저혈당에 대비한다. 2. 일주일에 2회 이하로 운동한다. 2회 이하 아니고요. 5회 이상. 5회 이상 운동한다. 하루에 최소 30분. 일주일에 5회 이상 운동한다. 3. 인슐린을 입으로 복용한다. 입으로 복용하면 안 되지요? 주사로 주입한다. 인슐린 주사약은 입으로 복용하면 위장관에서 파괴되므로 반드시 주사로 주입한다. 4. 경구용 혈당 강화제나 인슐린 등 약물요법을 병행한다. 맞습니다. 인슐린 생산이 부족하거나 대상자가 식이요법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을 때 경구용 혈당 강화제나 인슐린 등 약물요법을 병행한다. 5. 저섬유질 음식이나 육류를 섭취한다. 아니죠? 저콜레스테롤 시기를 기본으로 하여 육류보다는 곡류, 콩, 과일, 야채 등 고섬유질 음식을 섭취한다. 따라 정답은 4번 경구용 혈당 강화제나 인슐린 등 약물요법을 병행한다. (24번) 다음 중 노화에 따른 내분비계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 감소로 쉽게 고혈당이 된다. 맞습니다. 2. 공복혈당이 감소한다. 감소한다 아니죠? 공복혈당이 상승한다. 3. 근육질량이 감소되어 기초대사율이 증가한다. 증가한다 아니고요. 감소된다.
근육 질량이 감소되어 기초 대사율이 감소된다. 4. 갑상선 크기가 늘어나고 갑상선 호르몬 분비량도 약간 증가한다. 아니죠? 갑상선 크기가 줄어들고 갑상선 호르몬 분비량도 약간 감소된다. 5. 뇌하 수체, 부신 등은 노화에 따른 변화가 크다. 크다 아니죠? 크지 않다. 뇌하 수체, 부신 등은 노화에 따른 변화가 크지 않다. 따라서 정답은 1번.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 감소로 쉽게 고혈당이 된다. 25번. 다음 중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하는 질병에 해당하는 것은 1. 간경화 아니고요. 2. 신부전과 신부전증 아니죠? 3. 부신기능 저하증 아닙니다. 4. 심한 갑상선 기능 저하증 아니죠? 1번부터 4번까지는 수분 섭취 제한,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질병입니다. 5. 염증성 비뇨기 질환, 요로감염, 방광염, 전립선염 맞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하는 질병이지요. 여기에 폐렴 있고요. 기관지염, 고혈압, 협심증, 당뇨병 등도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하는 질병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염증성 비뇨기 질환, 요로감염, 방광염, 전립선염. 26번. 다음 중 약물과 식품이 상호작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약을 자몽주스와 함께 복용하면 고혈압이 부작용이 감소한다. 감소한다 아니죠? 증가한다. 약을 자몽주스와 함께 복용하면 고혈압이 부작용이 증가한다. 2. 고혈압약을 인삼과 함께 복용하면 혈압이 내려간다. 내려간다 아니죠? 상승한다. 고혈압약을 인삼과 함께 복용하면 혈압이 상승한다. 3. 이뇨제를 알로에와 함께 복용하면 칼륨이 흡수된다. 흡수된다 아니고요. 결핍된다. 이뇨제를 알로에와 함께 복용하면 칼륨이 결핍된다. 4. 철분제는 오렌지 주스와 함께 복용하면 흡수가 잘 된다. 맞습니다. 5. 항생제를 프로바이오틱스와 함께 복용하면 약효가 상승된다. 상승된다 아니죠? 감소된다. 항생제를 프로바이오틱스와 함께 복용하면 약효가 감소된다. 따라서 정답은 4번. 철분제는 오렌지 주스와 함께 복용하면 흡수가 잘 된다. 27번. 노인에게 권장되는 예방접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폐렴구균을 매년 1회 접종한다. 매년 아니죠? 65세 이후에 1회 접종한다. 2. 결핵은 10년마다 1회 접종한다. 아닙니다. 결핵 예방 접종은 생후 4주 이내에 가급적 빨리 접종한다. 3. 파상풍은 5년마다 1회 접종한다. 5년마다 아니죠? 10년마다 추가 접종한다. 파상풍, 디프테리아 등은 1차 기본 접종 후 10년마다 추가 접종한다. 4. 인플루엔자는 3년마다 1회 접종한다. 아니죠? 인플루엔자는 독감이라고도 합니다. 매년 1회 접종한다. 5.
대상포진은 65세 이후에 1회 접종한다. 맞습니다. 정답은 5번. 대상포진은 65세 이후에 1회 접종한다. 28번. 노인이 건강증진을 위한 영양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단순당이 많은 음식의 섭취를 늘린다. 늘린다 아니죠? 피한다. 단순당이 많은 음식의 섭취를 피한다. 설탕이나 과당과 같은 단순당이 많은 음식은 피하고 식이섬유나 전분이 풍부한 채소와 잡곡밥 등의 복합당질의 식품을 선택한다. 2. 고혈압을 예방하기 위해 염분 섭취를 늘린다. 늘리면 안 되겠지요? 줄인다. 고혈압을 예방하기 위해 염분 섭취를 줄인다. 3.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 맞습니다. 두부, 생선, 지방을 제거한 육류, 우유 등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 4. 지방이 소화 기능이 저하되므로 섭취량을 권장한다. 권장한다 아니죠? 지방이 소화 기능이 저하되므로 섭취량을 제한하되 필수 지방산이 부족하지 않게 한다. 5. 칼슘 흡수를 돕기 위해 해조류, 버섯류, 채소, 과일류를 자주 먹는다. 칼슘 흡수 아니죠? 비타민과 무기질을 충분히 섭취하기 위해 해조류, 버섯류, 채소, 과일류를 자주 먹는다. 따라서 정답은 3번.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 (29번) 고혈압약이 몸에 나쁘다고 주장하며 복용하지 않겠다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 고혈압약은 인체에 해가 없다고 한다. 아니죠? 약을 오래 복용하는 것이 몸에 좋지는 않지만 고혈압이 합병증을 발생시키는 것보다는 안전하다고 해야죠. 2. 두통이 있을 때만 약을 복용하라고 한다. 아닙니다. 고혈압은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의사의 처방이 있으면 계속 약을 먹어야 한다. 3. 약을 복용하면 운동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운동은 해야죠. 약을 복용하더라도 적절한 운동을 해야 한다. 4. 혈압이 조절되면 약을 먹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아닙니다. 혈압이 조절되다가도 약을 안 먹으면 약효가 떨어지자마자 혈압이 다시 올라갑니다. 따라서 의사의 처방이 있으면 계속 약을 먹어야 한다. 5. 약을 먹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 더 위험하다고 한다. 맞습니다. 정답은 5번. 약을 먹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 더 위험하다고 한다. (30번) 우울증이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느낌이나 분노의 표현을 자제시킨다. 자제시킨다 아니고요. 대상자의 느낌, 분노를 인정하고 수용하며 언어로 표현하도록 돕는다. 2. 모두 괜찮아질 것이라고 위로한다. 아니죠? 막연히 괜찮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3. 혼자 있는 시간을 갖도록 배려한다. 혼자 있게 하면 안 되겠지요? 모임 등 사회적 활동을 늘린다. 4. 관심을 드러내기보다 조용히 지켜본다. 아닙니다. 우울증은 본인 스스로 극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변이 긍정적인 지지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가족에게 대상자를 많이 지지해 주도록 조언하는 것이 좋습니다. 5. 햇볕을 받으며 규칙적으로 운동하게 한다. 맞습니다. 정답은 5번. 햇볕을 받으며 규칙적으로 운동하게 한다. (31번) 다음 중 화재시 대피 요령으로 옳은 방법은 1. 바람이 불어오는
반대쪽에서 구조를 기다린다. 반대쪽 아니죠? 대피한 경우에는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서 구조를 기다린다. 2. 연기가 많은 경우 배를 바닥에 대고 기어서 이동한다. 아닙니다. 배는 바닥에 닿지 않게 해야 합니다. 연기가 많은 경우 기어서 이동하되 배는 바닥에 닿지 않게 한다. 3.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이동한다. 맞습니다. 4. 아래층으로 대피할 수 없는 경우 창문을 열고 대피한다. 창문 아니죠? 옥상으로 대피한다. 아래층으로 대피할 수 없는 경우 옥상으로 대피한다. 옥상 출입문은 항상 열려 있어야 한다. 5. 불속을 통과해야 하는 경우 젖은 수건으로 등을 감싸고 이동한다. 등 아니지요? 코와 입을 감싸고 이동한다. 불속을 통과해야 하는 경우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감싸고 이동한다. 따라서 정답은 3번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이동한다. (32번) 다음 중 요양보호사의 적절한 공감적 반응은 공감이란 상대방이 하는 말을 상대방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감정을 함께 느끼며 자신이 느낀 바를 전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상자, 지난번 요양보호사가 더 잘했는데. 요양보호사, 뭐라고 말했을까요? 1. 그렇게 잘했으면 그분 모셔다 드릴까요? 바람직한 공감적 표현이 아니죠? 2. 그렇게 말씀하시니 기분이 안 좋네요. 요양보호사의 기분을 얘기하고 있죠? 상대방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따라서 아니고요. 3. 그런 말씀은 되도록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바람직하지 않죠? 4. 그만둔 사람 얘기를 하면 무슨 소용이 있나요? 아니죠. 5. 지난번 요양보호사님이 일을 참 잘하셨나 봐요. 맞습니다. 바람직한 공감은 이렇게 상대방이 말에 충분히 귀를 기울이고 그 말을 자신의 말로 요약해서 다시 반복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지난번 요양보호사님이 일을 참 잘하셨나 봐요. (33번) 다음 중 요양보호 기록 시 주의사항으로 옳은 것은 1. 기록은 동료 요양보호사와 공유가 필요하므로 공개된 장소에 보관한다. 공개된 장소 안됩니다.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장소에 보관한다. 기록은 반드시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장소에 보관하고 관리 책임자를 정해둔다. 2. 업무상 알게 된 정보에 대해서는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특별히 조심한다. 맞습니다. 3. 대상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반드시 시설장의 동의가 필요하다. 시설장 아니고요. 대상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4. 문제 해결을 위한 목적일 경우 대상자나 가족의 동의가 필요 없다. 필요 없다 아니죠? 필요하다. 문제 해결을 위한 목적일 경우 대상자나 가족의 동의가 필요하다. 문제 해결을 위한 목적이라도 대상자나 가족이 승인하지 않은 정보는 기록해서는 안 된다. 5. 요양보호 서비스와 직접 관련이 없는 정보도 필요시 기록한다. 아니죠? 기록해서는 안 된다. 요양보호 서비스와 직접 관련이 없는 정보는 요양보호사 마음대로 기록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정답은 2번. 업무상 알게 된 정보에 대해서는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특별히 조심한다. (34번) 대상자가 먹던 떡이 목에 걸려 호흡곤란을 호소하다. 의식을 잃고 쓰러졌을 때 대처 방법은 대상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 대처 방법을 묻는 문제입니다. 1. 손가락을 입에 넣어서 이물이 있는지 확인한다. 아니죠? 2. 바닥에 엎드리게 하여 등을 친다. 안됩니다.
1번이나 2번처럼 요양보호사의 손가락을 넣어 빼려고 하거나 구토를 유발하려고 하는 행위는 이물을 배출하는 데에 시간이 지체되고 이물이 기관지로 더 내려가도록 할 위험이 있으므로 시도하지 않는다. 3. 뒤에 서서 주먹을 쥐고 복부의 윗부분을 후 상방으로 힘차게 밀어 올린다. 의식이 있는 경우에 하임리히법을 말하고 있죠. 질문에서는 의식을 잃고 쓰러졌을 때 대처 방법을 묻고 있습니다. 따라서 3번 아니고요. 4. 이물이 육안으로 보이는 경우 물을 주어 삼키게 한다. 안됩니다. 이물이 육안으로 보이는 경우 만약에 대상자가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큰 기침을 하여서 이물을 뱉어내게 해야 합니다. 5. 119에 신고하고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서 입안에 이물이 있는지 확인하고 제거한다. 맞습니다. 의식을 잃고 쓰러졌을 때의 적절한 대처 방법이지요. 따라서 정답은 5번 119에 신고하고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서 입안에 이물이 있는지 확인하고 제거한다. (35번) 사전연명의료 이양서에 연명의료를 중단한다는 이양을 명시한 대상자가 임종을 앞뒀을 때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은 1. 심폐소생술 제공받을 수 없지요. 2. 혈액투석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3. 항암제 투여 아니고요. 4. 인공호흡기 착용 제공받을 수 없죠. 1번에서 4번처럼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이 기간만을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하지 않는다. 5. 산소의 단순 공급은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산소의 단순 공급,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 그리고 영양분 공급, 물 공급, 공급은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이양서에 연명의료를 중단한다는 의향을 명시해도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와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보류하거나 중단할 수 없다. 따라서 정답은 5번 산소의 단순 공급.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필기시험은 14문제까지 틀려도 합격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37회 기출문제 분석 실전 모의고사 8탄 실기시험 문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커다란 힘이 됩니다. 아하요양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